서준아, 어려운 거 없어? 뒷번호가 어려워서 머리가 아파. 오늘 엘리 선생님이 뒷번호 해주신대. 응, 완전 좋아. 선생님이 있으니 걱정 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KJMO 101 매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이제 2019년 기출문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약 15문제 진행했죠. 지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남아있는 문제는 조금만 더 집중하고 난이도가 뒷번호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요.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 노트 잊지 마시고요. 이해를 했으면 내 걸로 만드는 거. 내가 너무 열심히 소중한 나의 문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해한 나의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화이팅하고 선생님과 함께 101 매스와 함께 힘차고 즐겁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빼먹은 문제, 놓친 문제 있죠? 자,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문제 몇 번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느 학교, 선생님이 지금 반사각에 좀 비춰서요. 저기 문제를 프린트로 좀 보던가 중간중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어느 학교 전체 인원수가 얘들아 2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표나 조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친구들? 그러면 우선 선생님은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남학생이라고 쓰고요. 여기에 여학생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조건은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보다 적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학생은 남자보다 적다.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160cm 이상과 160cm 미만의 학생으로 구분을 했죠. 그럼 우리는 여기는 160cm 이상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에는 160cm 미만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이 학생을 뭔진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A명이라고 두고요. 이 친구를 B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단서가 있죠. 뭘까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0명 이상 많다. 여학생 B명은요, 남학생 A보다 10명 이상 많다라고 해서 요런 부등식 하나 세울 수 있겠죠? 그 다음 160cm 미만 어딥니까? 여기죠. 그럼 이 친구를 C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요, C가 70명 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이죠? 자, 여기 160cm 미만인 여학생 수로 가능한 한 가장 큰 수, 우리는 이거를 최대값이라고 하죠. 자, 여학생 수 지금 160cm 미만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 먼저 한번 차근차근 식을 한번 세울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이죠. 전체 학생 수가 200명이야. 언젠간 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적어요. 남학생은 A 더하기 C죠. 여학생은 B 더하기 D입니다. 그럼 남학생이 더 많으니까 A 더하기 C가 더 크다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A 더하기 C, 여기 C가 나와 있는 거 보입니까? 그럼 이 부등식을 A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는 작거나 같다. 10-B라고 되죠. B-10이죠? 미안. 자,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A는 작거나 같아. B에서 10명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고요. C는 7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식을 변변 더할 거예요. 왜? A 더하기 C를 만들려고. 그러면 A 더하기 C는 B 빼기 10 더하기 7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럼 따라서 A 더하기 C는요, B 더하기 6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잘 보세요. 이미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D보다 어때요? 큽니다.
그럼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요. A 더하기 C가 얘보다 크죠? 근데 얘는 당연히 얘보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작아야 되겠죠. 왜? 얘가 얘보다 큰데 얘는 얘보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B 더하기 60이 B 더하기 D보다 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B를 덜어낼까요? 지웁니다. 따라서 우리는 D는 60보다 작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하나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가냐면 요 두 번째 식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할게요. 요 두 번째 식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하면요.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D보다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2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 친구 보이죠? 지금 우리는 이 D의 최대값을 알고 싶어. 그러면 뭐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C의 범위 알고 있죠? C의 최대값 알 수 있죠? 그럼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C도 당연히 뭐가 됩니까? 최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최인데 최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B는 뭐가 돼야 될까요? 얘가 커지기 위해서는 얘가 이 값보다 이하 미만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때야 될까요? 작아야. 얘 더하는 애가 작아야 얘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럼 이 단서를 이용해서요. A는 그대로 A로 가고요. B의 최소값은 우리 아까 구해놨죠. B의 최소값 여기 보입니까? 자, A 더하기 10으로 하고요. C는 우리 최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C의 최대값 아까 70이라고 했고요. D는 모르겠어서 그냥 D입니다. 그래서 얘네 4개를 더한 게 200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따라서 2A 더하기 D가 80이니까 120이야 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죠. 내가 이 값이 이항에서 2A는 짝수입니다. 그러면 짝수에서 홀수를 빼면 홀수가 나오겠죠. D는 짝수구나 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D가 짝수입니다. 아까 D가 뭐보다 작다? 6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60보다 작은 최대의 짝수라고 할까요? 최대의 짝수. 얘를 알아보면 되겠죠. 그 아이가 바로 누굽니까? 58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8이에요. 풀이 과정이 꽤 길죠. 풀이 과정이 꽤 긴데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강의 동영상 천천히 보면서 이래서 되는구나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몇 번씩 자기가 스스로 풀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원래 이번 시간에 하기로 한 5문제 시작됩니다. 자, 3면체 보입니까? 자, 3면체가 있거든요. 문제가 잘 안 보여. 선생님 반사가 돼서. 그러면 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3면체 A, B, C, D 여기 보이죠? 여기서 숫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하나씩 대응시킵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씩 대응시켜. 어디에? 모서리에. 3면체의 모서리는 6개죠. 그래서 그 모서리마다 수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꼭지점 A의 이웃한 모서리에 대응한 곳 여기 보이죠 친구들? 꼭지점 A 여기죠. 그럼 여기에 수가 매달려 있겠죠. 요변 AB, AC, AD 거기에 매달려 있는 수가 있겠죠. 그 수의 곱을 구하는 건데 첫 번째 단서는요. A의 이웃한 모서리에 대응한 수의 합은 9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어디야? 여기죠. 즉 AB 더하기 AC 더하기 그 다음 AD입니다. 이게 9고요. A를 제외한 나머지 꼭지점 AB를 제외한 나머지 꼭지점 여기 있죠. 여기에 매달린 모서리 수의 합이 모두 같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단서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첫 번째 단서가 있냐면요. 자, 보세요. 이변은 꼭지점의 합을 구할 겁니다. 꼭지점의 합을 구할 때 여기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B에 매달린 걸 한다고 해도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변을 몇 번 센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점 A의 합과 점 B의 합과 점 C의 이웃한 수의 합과 점 D의 이웃한 수의 합을 구할 때는요. 이 변이 2번씩 중복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요 A에서 한 번 더 했고요. B에서 구할 때 한 번 더 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이 B에 이렇게 더했습니다. 이 변을. 근데 C에서 구할 때도 한 번씩 더 더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점 A의 합, 점 B의 합, 점 C의 합, 점 D의 합입니다. 이거의 합은요. 변이 몇 개씩? 2개씩 카운트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의 합, 그러니까 A, B, C, 여기에 매달려 있는 이웃한 변 있죠. A에 매달려 있는 이 3개 변의 합과 B에 매달려 있는 3개 변의 합과 C에 매달려 있는 3개 변의 합과 이 D라는 점에 매달려 있는 3개 변의 합은요. 전체 변의 합의 2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한번 식으로 세울게요. 그럼 우리가 이거의 합은 9라고 첫 번째 조건이 나와 있죠. 그러면 자, A를 제외한 꼭지점의 이웃한 모서리 합은 서로 같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이 친구를 세트 상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입니다. 그래서 자, 1부터 다 더하죠. 어디까지? 6까지 더해. 그거의 몇 배? 2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의 합이 얼마가 되냐면 21이에요. 21이면 얘가 42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점 B 더하기 점 B의 합 더하기 점 C의 합 더하기 점 D의 합이 42 빼기 9, 3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점 B의 합이죠. 이 점 B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1이 됩니다. 또 점 C의 합도 11이 될 거고요. 점 D의 합도 11이 됩니다. 그러면 요 꼭지점에 매달려 있는 거 11이고요. 여기도 얼마가 돼요? 11이고요. 그 다음,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잠깐만 잘못 봤어요. 자, 밑에요. 여기도 11이고요. 여기도 11입니다. 근데 얘 혼자 얼마예요? 이웃한 수의 합이 9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뭐를 알 수 있냐면 각 모서리의 합을 알 수 있어요. 점에 대해서 알았죠, 지금? 점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모서리의 합을 갖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 모서리의 합이 21이죠. 왜? 얘가 21의 2배였으니까. 그치? 그럼 21이야. 근데 얘 더한 게 얼마라고 나왔어요? 9라고 나왔죠. 요거 더한 게 9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밑에 있는 BC 보이죠? 그 다음 CD 보이죠? 지금 요길 얘기해요. BC, CD, BD 보입니까? 그거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21에서 9를 뺀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변의 합이 12구나. 그리고 자, 꼭지점의 합은 11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식을 한번 찾아볼 건데 지금 뭐를 알아야 되냐면 뭐 하나 정할게요. 선생님 A도 되고 뭐 B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 보기 편하게 너희들이 보기 편하게 B로 할게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B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 보이죠? 여기 들어가는 식 보입니까? 12에 대한 식이 있어요. 12에 대한 식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면 요 11에 대한 식을 세울 거예요. 11에 대한 식은 AB, BD, BC라고 됩니까? 여기 이걸 한번 세울게요. 자, AB 더하기 그 다음 또 어디예요? BD, D 더하기 그 다음 또 어딥니까? BC입니까? 11이에요. 자, 이거하고 이거. 얘는 점, 얘는 뭐예요? 변이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공통으로 엮여있는 게 있어요. 공통으로 엮여있는 게 누구냐면 BC 보이죠? 그 다음 BD 보입니까? BC 더하기 BD, 여기도 BC 더하기 BD죠. 그럼 위의 식을요. 지금 BC 더하기 BD는
12 빼기 CD라고 정리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이거 3개 더한 건 10이니까 얘네 둘을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12 빼기 CD구나 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알아요. 뭐냐면요. AB 빼기 CD는 10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다시 쓰면요. CD 빼기 AB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CD가 어딥니까? 여기죠. 이 CD. 그 다음 AB가 어딥니까? 여기죠. 즉 얘네 둘이 어때요? 꼬인 위치 아시죠? 자, 만나지 않습니다. 이 만나지 않는 마주보는 변끼리의 차가 1이 된다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거는 B로 해도 똑같이 나오고요. C로 해도 똑같이 나오고 D로 해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은 점 B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킬링 포인트가 뭐냐면 마주보는 변, 즉 꼬인 위치죠. 걔 차가 1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 2, 3, 4, 5, 6이 있죠. 그럼 1 되는 걸 묶어보세요. 1, 2, 3, 4, 5, 6이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듯이 요 위에 합이 9였고요. 요 아래 합이 10이었으니까요. 지금 위에는 작은 수를 둬야 되고요. 아래 변에는 큰 수를 둬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여기의 합은 9고요. 요 아래는 10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작은 수, 여기는 큰 수 이런 식으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꼭지점 A에 매달려 있는 애는요. 1과 5 지워졌어. 1과 3과 5 이 작은 수가 1, 3, 5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얘가 1이면 얘는 2가 될 거고요. 얘가 5면 얘는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얘가 3이면 요 마주보고 있는 변은 4가 될 거예요. 어떻게 찾아 선생님? 지금 변이죠. 이 변의 합이죠. 변에 매달려 있는 합과 꼭지점에 있는 합을 가지고 뭐를 찾았어? 이웃하는 변 간의 차가 1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얘만 찾는다면 1, 2, 3, 4, 5, 6이 짝이구나. 근데 요 위에 있는 애들의 합이 더 작으니까 나는 1, 2 중에서 작은 거, 3, 4 중에서 작은 거, 5, 6 중에서 작은 걸 위에다 놓고요. 나머지 큰 걸 아래다 놓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곱이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1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물론 수 조합을 해도 나옵니다. 수 조합. 수 조합이 뭔지 알죠? 이 변에 어떤 수, 이 변에 어떤 수, 이 변에 어떤 수 이런 문제들로도 풀 수 있어. 이런 풀이 방법으로도. 근데 우린 어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점의 합과 점이 어디죠? 여기에 매달려 있는 세 변의 합, 여기에 매달려 있는 세 변의 합, 여기에 매달려 있는 세 변의 합, 각 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얘는 이미 9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합이 같다고 했으니까 점에 매달려 있는 합은 다 11이야.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 모서리의 합도 알 수 있어요. 전체 6개의 모서리의 합이 21이기 때문에 위에가 9거든요. 그럼 아래는 10이라고 우리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관계를 밝힐 수 있을까? 위아래를 봤더니 같은 변이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변에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식을 정리를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식을 정리해서 넣어줘서 마주보는 변끼리의 차가 1이네. 그럼 그때 수조합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겠죠. 왜? 마주보는 변이 3면체에는 세 쌍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가 1인 세 쌍의 순서쌍을 구하고요. 그 위가 합이 작으니까 쌍 중에서 작은 수를 위에다 놓고요. 그 다음 순서쌍에서 큰 수를 아래다 놓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 그랬죠. 뒷번으로 갈수록 조금 풀이가 좀 까다롭습니다. 연습하시고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잡는 게 관건이에요. 자, 충분히 연습하면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선생님은 그럼 다음 문제로 떠나볼게요. 자, 문제 17번 봅니다. 얘는 한숨 고르는 문제인 것 같아, 친구들. 이제 어려운 문제가 끝나고요. 약간 숨고르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은 약간 센스 문제라고 볼게요. 어떤 거냐면요. 사고력 수학을 한 친구들은 좀 어때요? 편하게 느낄 수 있을 문제거든요. 자, 지금 여기가 직사각형이에요. 자, 직사각형 ABCD에서 이 변이 1이고 이 변이 2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크게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우리 지금 1과 2죠. 여기가 지금. 그러면 지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직사각형 A, 여기 2 아닌데 여기가 2가 아니고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2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내 90도죠. 그럼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선생님은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동그라미 더하기 X는 몇 도다? 90도다. 즉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친구들 혹은 중학교 2학년 자 중학교 선행을 나가는 친구들이 도형 파트에 들어간다. 그러면 각이 없으면 각을 설정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가 동그라미면 얘는 반드시 X라고 표현을 하고요.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것만 설정하면 뭔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요. 지금 얘가 90도인데 얘도 A도 90도라는 거 보여요?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X가 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또 잘 찾아보세요. 어디? 얘가 또 몇 도입니까? 90도라고 알 수 있죠. 자, 90도라고 알 수 있고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각이 있나 봅시다. AP 보여요? AP? 여기 이 AP가 얼마라고 돼 있어? 2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 보이죠? 요 삼각형 이건 더 쉬워졌어요. AP가 여기 있네. 여기. 그럼 얘를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이거는 각의 설정을 나중에 해도 되겠네. 얘는 먼저 뭐가 보여야 돼? 이 변의 반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보여요? 이 변의 뭐다? 반이다. 그래서 갖다 붙이죠. 우리 배웠죠? 갖다 붙이는 거. 똑같은 삼각형을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갖다 붙이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정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럼 왜? 2대 1이니까 그래요. 예, 이 변이 이 변의 2배가 되잖아. 그럼 갖다 붙이면 어때요? 모든 변의 길이 같은 정삼각형입니다. 그럼 우린 얘가 몇 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60도라고 되죠. 그럼 얘는 몇 도라고 할 수 있어요? 30도죠. 땡큐죠. 왜? 지금 얘가 X고요. 지금 우리는 얘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얘가 이등변 삼각형.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보자. 얘가 몇 도입니까? 30도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30도니까 얘네 둘의 각이 같아야 돼. 그럼 150도를 반으로 나누면 몇 도? 그렇지. 75도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75도가 되는데 우리 CPD가 어딘지 찾아볼까요? CPD 어디예요? 요각 보입니까? 그러면 이 평각이 105도잖아 얘들아. 그럼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답은 180도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그렇죠. 105도를 빼면 되죠. 180도에서 105도를 빼면 75도. 맞았어. 정답은 75도였어. 여기 보이죠? 평각 180도에서 얼마를 뺀다? 105도를 빼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75도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는 솔직히 선생님이 이걸 늦게 발견했어. 만약에 요게 써 있었다면 굳이 어렵지 않게 각을 설정하지 않아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삼각형 보이죠? 요 삼각형을 보면 얘가 2고 얘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2배 차이니까 얘를 똑같은 삼각형을 옆에 갖다 붙이세요. 그럼 뭐가 될까요?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정삼각형은 60도. 얘는 몇 도? 반이니까 30도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러면 얘가 75도, 105도니까 우린 평각 180도에서 105도를 빼면 75도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는 숨고르기 문제고요. 자, 얘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얘 좀 생각해야 되죠. 이 친구는 조금 생각해야 돼. 자,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세 사람이 이걸 볼게요. 자, 세 사람이 사탕을 나누어 가졌대. 첫 번째 사람은 전체 사탕의 A분의 1, 두 번째 사람은 전체 B분의 1, 마지막 사람은 C분의 1을 가졌는데 되게 중요한 조건 나오죠. 세 사람이 가진 사탕의 개수가 소수였대요. 소수가 뭔지는 알죠? 약수의 개수가 소수라고 돼 있고 약수의 개수가 2개, 1과 나 자신인 2개인 수, 그걸 우리 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사탕의 개수를 몰라. 그래서 n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A분의 N은 소수고요. B분의 N도 소수고요. C분의 N도 소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사탕의 개수는 1개였습니다. 전체 개수, 원래 나누어 가지기 전에 사탕의 전체 개수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거의 목을 우리 뭐라고 할까? P라고 할까요? 얘를 Q, 보통 PQR 많이 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소수 P, 소수 Q, 소수 R입니다. 그러면 AP가 N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간단히 한번 써볼게요. A 곱하기 P는 N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즉,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P, Q, R은 N의 뭐가 됩니까? 약수가 되겠죠. 그리고 뭐가 돼요? 소수인 약수가 되죠. 그걸 우리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소인수라고 배웠죠. 자, 다시. 지금 A 곱하기 P가 N이 될 거고요. B 곱하기 Q도 N이 될 거고요. C 곱하기 R도 N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목 PQR은 전체 개수 N의 약수인데 소수죠. 그래서 소수인 약수 소인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있을 수 있죠. 식이 하나 나오죠. P 더하기 Q 더하기 R에다가 남은 개수 하나를 더하면 전체 N이다. 다시 한번 쓰면요. P 더하기 Q 더하기 R에는 N-1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 식을 갖고 우리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예상을 합니다. 전체 개수, 우리 예상을 할 거예요. 전체 개수 N이 그냥 소수, K라고 합시다. 그냥 소수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소수면 약수가 1과 나 자신 K밖에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몫은 1이 될 수가 없어, 얘들아. 왜? 몫이 1이면 소수가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안 되고 나 자신 K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요 식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K 더하기 K는 몇 K? 여기가 N이 K라고 했죠, 지금. 잠깐만. 이걸 쓱쓱 지우고. K 빼기 1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우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모순이 나오죠. 왜? K가 소수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는 아니야. 제끼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N은 그냥 소수는 아니야. 뭔가 곱해져 있는 애겠죠. 그래서 작은 F부터 갑니다. 2 곱하기 K. 당연히 K는 소수가 돼야 되고요. 그럼 N을 2K라고 놓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몫이 될 수 있는 건 2 또는 뭐다? K다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N의 약수가 2 곱하기 K. 왜? 소인수니까 2 곱하기 K니까 2 아니면 K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걸 뭐로 할까? 전부 K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2K 빼기 1 여기다 넣었어요. 어디? 요 별 표식이에요. 자, 얘 아니면 얘니까 모두 K라고 놨어요. K는 2K 빼기 1. 그러면 2K 지우죠. 그럼 얘도 모순 아니야. 그럼 조합을 달리 바꿔볼게요. K를 2개로 놓고 2를 하나로 놓을게요. 그럼 몫이 하나는 K, 하나는 K고 얘를 2라고 놔볼까요? 왜? 우리는 PQR은 소인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K 더하기 2는 우리가 N이 2K죠. 2K 마이너스 1. 그럼 얘 어때요? 얘도 안 되죠. 그럼 얘도 모순이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갑니다. 그럼 K를 하나로 놔야 되겠다 라고 해서 K 하나에 나머지는 2를 소인수로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N은 어쨌든 2K니까 얘를 K는 5라고 돼요. 5 찾았다. 왜? K가 5 맞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N은 10이라는 걸 우선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가냐? 한 번만 더 갑니다. 한 번 더 가서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N이 3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3 아니면 K를 약수로 갖죠. 그럼 조합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모두 K라고 놉니다. 그러면 3K 빼기 1 모순이죠. K가 다 소거가 될 테니까. 이번에는 K를 2개로 놓고 나머지를 3이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3K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K가 얼마가 돼? 4. 근데 얘도 모순. 왜? 소수가 아니야. K는 소수였으니까.
자, 세 번째. 이번엔 K 하나에 3 두 개입니다. 3K 마이너스 1이죠. 그럼 7, 2K. 얘도 모순. 왜? K가 소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네 번째. 모두 3으로 놓을게요. 모두 3이면 3K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0도 3K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이 얼마다? 10이다 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서 이 식을 가지고 n이 뭐다? 소인수, 여기 소 n은 EPQR의 배수죠. 그쵸? 그 다음 EPQR은 소수가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n 자체를 소수로 놓을 거고요. n을 조금씩 키워보세요. 그럼 모순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차근차근 대신에 조합은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차근차근 풀다 보면 어렵지 않게, 근데 대신 해석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얘 많이 어렵진 않죠? 이 문제. 이런 문제 재밌잖아. 그치?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삼각형을 크기가 같은 작은 정삼각형 6개로 나눴대요. 근데 한 변을 공유한 이웃한 삼각형으로만 이동하고요. 한 번 지나간 삼각형은 다시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돌아오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지금 얘가 여기 지났지. 근데 다시 돌아오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일부러 그렸지롱. 왜 그럴까요? 맨 꼭대기는 절대로 지날 수 있다 없다. 우선 없습니다. 왜? 지나갔다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시를 보면서 절대 얘는 지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가로지를 수 있는 변의 개수거든요. 그러면 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지그재그로 가야 되잖아. 그냥 가볼게요.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내가 여기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서 반대편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몇 번 지나요? 2번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안 되는 데를 찾았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자, A 보이죠? 이 A를 둘러싸이는 부분 중에 얘나 얘는 안 됩니다. 그럼 얘로 할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돼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그럼 어디도 안 돼. 또 여기도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총 몇 개가 안 된다? 우리 지금 3개가 안 돼. 여기 못 올라가서 얘 안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자, 쭉 따라가셔서요. 그대로 가죠. 자, 요렇게 간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자, 여기는 어때요? 2변을 공유하면 한 변을 2번 나가면 안 돼요. 한 변을 2번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면 맨 꼭대기가 안 되는 이유는 친구들 왜 안 되냐면 쭉 갔죠. 돌아오면 몇 번 지나요? 2번 지나지. 한 변을 2번 지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맨 꼭대기는 안 됐어. 얘 안 됐어. 그래서 요렇게 가야죠. 왜? 2변 한 번, 2변 한 번. 이거는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찾았으면 변을 어떻게 해야 돼? 몇 개인지 세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쉽죠? 이거는 12개. 최대로 그려서 안 되는 곳을 X를 치세요. 꼭대기까지 가서 안 돼. 그럼 하나 지우죠. 내려가서 안 돼. 하나 지우죠. 올라가서 안 돼. 하나 지우죠. 이렇게 총 3개의 삼각형을 빼야 우리는 어떻게 돼? 가장 많이 지나는 길을 찾을 수 있답니다. 자, 얘는 정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친구들은 한번 이유를 알고 연습하면 그 다음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알아두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중학교 내신으로도 나왔어요. 물론 이거 찍으면 맞아. 왜? 답이 너무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하나는 60도, 하나는 40도여서 찍어도 조합해서 맞을 수 있어요. 정답이 뭐였더라? 정답이 아마 맞아. 80도.
100에서 180도에서 100 빼면 80도잖아. 그래서 찍어서 맞는 친구들인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자, 이 문제는 내신으로도 활용도가 높고요. 실제 2번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출제가 된 문제다 보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니다. 근데 대신에 약간의 선행보다 도형의 상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A, B와 C, D는 평행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미 사다리꼴의 조건은 갖추고 있죠. 여기. 미안. 자, 우리 20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미 노출이 많이 된 문제긴 하지만 이게 중학교 내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로 출제가 실제 되고요. 자, 2학년 2학기가 나올 수 있는데 좀 어렵게 낸다 하면 1학년 2학기예요. 실제적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중학교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금 중학생들 꼭 알아두면 참 좋은 문제 같은데 대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형의 상식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찍어서 되게 많이 맞았거든. 찍어서도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60하고 40이 나와서 100 아니면 180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찍는 친구들이.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우리가.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변 AB와 변 CD가 평행합니다. 이 도형은요, 이미 사다리꼴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DE 보이죠? 이변과 EF 보이죠? 이변과 FG, CG 같대요. 그리고 또 AB까지 같대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상식이 있죠.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얘들아, 좀 크게 그릴까요? 굳이 여기는 풀이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마주보는 변이 길이가 같고 그 변이 평행하면 됩니다. 평행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그 도형은 평행사변이 된다는 성질이 조건이 있어요. 이걸 아는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풉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 여기 요렇게 보여요, 친구들? 자,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죠. 왜? 이미 A, B와 D는 평행하잖아. 근데 그 길이까지 같으니까. 그러면 B, C, D 여기는 우리 60도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C, D, B가 어딘지 찾아보자. C, D, B 여기입니다. 여기가 40도야. 그럼 선생님은 비어있는 각을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할게요. A, B, A, D, B 여기 보이죠? A, D, B를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럼 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BD와 대각선 A. 그럼 우리는 평행사변형 하면 연관검색어 억각이죠. 왜? 평행한 억각이 어때? 크기가 어때요? 같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 동그라미죠. 그러면 얘가 또 억각이죠. A, B, D와 EDB. 그럼 얘 억각 40도라고 돼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써줄까요? DEDB와 이거 이해요, 친구들? 뭐가 같다? 각 A, B, D의 크기가 같다. 이해됐어요? 왜? 억각이거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어디가 평행사변형이냐면 여기 보입니까? 요 사각형? 얘도 또 평행사변형이죠. EF와 AB가 평행한데 그 길이까지 같으니까. 그러면 어디가 비어있지? 얘를 X라고 할 거예요. 왜? 문제에서 ADB 얘를 동그라미라고 체크했고요. AEB 얘를 X라고 체크를 할 거예요. 안 보이나요, 친구들? 동그라미 X. 자, AFB 여기 있죠? 얘를 체크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은. 그 다음 AGB 보이죠? 얘를 하트라고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거의 합을 구하는 거거든. 그럼 볼게요. 지금 요 파란색이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럼 억각이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X라고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 다음 여기도 뭐가 돼요? 평행사변형이죠. F, A, B, G. 왜? 이 길이가 같습니다, 지금. 이 길이가 같고 평행합니다. 그래서 F, A, B, G는 평행사변형. 그럼 여기 억각 보입니까? 여기 억각이니까 얘가 체크라고 돼야 한대요. 그럼 마지막에 평행사변형이 어디 나오니? 여기 보입니까? 요게 또 평행사변형이죠. G, A, B, C죠.
그럼 또 억각, 여기가 하트입니다. 그럼 우리는 각 B가 얘가 60도면 얘는 120도라고 알 수 있죠. 왜? 이웃하는 각의 크기가 몇 도가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돼. 혹은 얘가 동그라미면 억각 동그라미죠. 얘 X죠. 이렇게 180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20도인데 동그라미 X 체크 하트는 120도에서 얼마를 빼면 될까요? 40도를 빼야지 찾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도? 80도가 됩니다. 도형의 성질을 알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분명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얘가 평행사변형이구나 정도는 아셔야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시간 우리는 마지막 문제 마무리 할 거고요. 2019년 시험은 마무리가 돼요. 친구들 항상 선생님 강조하는 거 있죠? 뭐야? 복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풀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소중한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내 걸로 만드는 거 반드시 복습이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영상 강의를 통해서 조금만 더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배우는 즐거움이 점수가 되는 곳 101 매스